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일반 두 번째 시간으로 34번부터 48번까지 1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보시죠. 먼저 영상 설명입니다.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면서 한 줄 거리로 하수관을 옮기면서 매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 현장 주변에 신호수는 보이지 않는다. 신호수 보이지 않고요. 작업자 A는 크레인에 매달린 하수관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하수관이 이탈하면서 작업자 A와 충돌한다라는 재해 상황이 영상에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첫 번째 재해 발생 원인을 찾으라 했고요. 두 번째 재해 예방 조치 세 가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재해 발생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재해 발생 원인은 바로 작업 반경 내에 출입 금지 구역에 작업자가 출입한 사실이죠. 관련 작업자 외에 작업자가 출입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신호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자가 통제를 받지 못해서 이제 그 외 작업자가 지금 출입을 한 경우고요. 다음으로 작업장 주변에 역시 신호수 미배치 이 부분을 먼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물 인양 시 우리 영상에 보면은 한 줄 거리로 하수관을 옮겨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물 인양 시에는 한 줄 거리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영상에 우리가 지금 여기 텍스트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어쨌든 훅 해지 장치가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훅 해지 장치도 미사용했다. 이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재해 예방 조치 세 가지 순차적으로 찾아보죠. 먼저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구역에 작업자 출입을 통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장 주변 충분한 인원의 신호수를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한 명 가지고 부족하면 두 명, 세 명 충분한 여유 인원의 신호수를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물 인양 시 한 줄 거리는 사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줄 거리로 사용해 주시고요. 훅 해지 장치 사용을 통한 로프 이탈이 되지 않도록 로프 이탈 방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4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번 문제 보시죠. 크레인으로 두 줄 거리 교량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호수는 있으나 인양물 아래로 근로자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심지어 인양물 위에 사람이 타고 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네요. 문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크레인 작업 시 준수상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영상에 어떤 내용이 있지만 정답은 법령 내용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34번과 같이 재해 요인이나 위험 대책 요인을 쓰시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이란 말은 법령 용어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답안 포인트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 세 가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법령 내용 보시죠. 첫 번째는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는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서 안전하게 배달하 운반한다. 세 번째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당연한 거죠. 그리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영상에서 인양물이 사람 머리 위로 지나간다는 위험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신호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착안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 조치사항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36번 보시죠. 36번은 트럭 크레인이 붐대를 펴고 이동하며 아웃리그는 연약 지반에 설치한 상태에서 와이어로프 두 줄 거리에는 이음매가 보이고 와이어로프 밑으로 작업자가 이동한다. 역시 와이어로프 밑으로 또 사람이 이동하고 있어요. 위험 요소와 안전대책 세 가지를 쓰시오. 이번에는 영상을 보고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붐대라는 거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길게 뻗어 나와 있는 이것을 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험 요소는 트럭 크레인 이동 시 붐대를 펴고 이동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차량 이동할 때에는 완전히 접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연약 지반에 아무런 보강 없이 아웃리그를 설치를 했다. 아웃리그 밑에는 지반의 치마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빨판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깔판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인양물 밑으로 작업자가 역시 이동한 부분은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바로 위험 요소의 반대 상황이죠. 첫 번째 안전대책은 트럭 크레인 이동 시 붐대를
접고 이동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연약 집안에 아웃리거 설치 시 침하 방지를 위한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작업자를 안전 통로로만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 통로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6번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번입니다. 트럭 크레인이 붐대를 펴고 상승시킨 상태에서 이동하며 두 명의 작업자가 강관 비계를 두 줄 거리로 묶는다. 이후 한 명의 작업자가 크레인 붐 밑으로 다닌다. 위험요소 안전대책 세 가지 쓰시오 했습니다. 앞의 내용과 조금 유사한 문제네요. 자, 위험요소는 역시 트럭 크레인 이동 시 붐대를 펴고 다닌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반경 및 중량물 아래로 근로자가 출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찾아주시고, 세 번째는 작업 시작 전 지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웃리거를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신호수가 미배치되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에 따른 안전대책은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역시 트럭 크레인 이동 시 붐대는 접어서 정위치에 고정한다. 작업 반경 및 중량물 아래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 작업 시작 전 지면 상태를 확인하고 아웃리거를 설치해준다. 그리고 끝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반드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인양을 한다. 신호수가 있지만 신호수 지시를 무시하고 인양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호수를 신뢰를 하고 신호수 지시에 따라서 인양하셔야 됩니다. 38번 보시죠. 38번은 이동 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제 배관을 운반하던 도중 신호수와 신호 방법이 맞지 않아 물체가 흔들리며 철골에 부딪혀 작업자 위로 자재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앞에까지 문제들은 모두 신호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신호수는 있었으나 크레인을 조종하는 운전자와 신호수 간의 신호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물체가 흔들리고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자, 이럴 때 운전자 준수사항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 그런 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운전석을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 종료 후 크레인 동력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확실한 정지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살펴봤고,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답안을 찾을 수 있게끔 잘 확인을 해주세요. 영상 확인 꼼꼼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39번 보시죠. 굴착기 혹은 백호로 철강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변에 충전 전로도 보이지만 신호수는 없다. 작업자는 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백호가 어떻게 생겼느냐? 백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앞에 버킷이 있어서 굴착 작업도 할 수 있고 흙을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 요소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작업 중 굴착기, 즉 백호 버킷이 활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이 버킷이 바로 옆에 바가지 모양이죠. 흙을 담는 부분을 우린 버킷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신호수 미배치로 굴착기와 작업자 충돌 위험 발생 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양 전문 장비인 크레인 대신에 굴착기로 철강을 인양 작업을 하여 인양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이 있는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인양 전문 장비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건이 운반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낙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 올리는 것은 바로 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착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0번 보시죠. 40번은 리프트를 이용해 자재를 옮기는 현장이다. 하지만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층층마다 리프트를 타기 위해 작업자들이 건물 밖으로 몸을 내밀어 리프트를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네요. 작업자들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작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불안전한 행동 두 가지와 불안전한 상태 세 가지. 자, 불안전한 행동 보시죠. 불안전한 행동은 작업자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은 작업자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행동 내용은 리프트 탑승 대기 시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몸을 건물 밖으로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번은 사람이 아닌 주변 환경 상태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는 첫 번째는 리프트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한 점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추락 방호망도
미설치되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위험 요인을 찾으실 때 먼저 사람에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 주변 상태에 관련된 내용인지를 구분해서 찾으시면은 좀 더 답안 작성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도 행동과 상태를 정리를 하시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는 거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1번 문제 보시죠. 항타기로 작업하던 중 항타기가 집안에 밀려 미끄러지면서 넘어진다. 항타기 또는 항발계 무너짐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 3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뭐다? 그렇죠. 법령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은 제209조 무너짐 방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법령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과 받침목을 사용해야 된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깔판이 있어요. 받침목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여기서 내력이라는 것은 구조물이나 부재 또는 접합부 등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 구조물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이라든지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고 그렇게 해서 안정시키고요. 그에 반해서 하단 부분은 견관,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제209조 무너짐 방지에 관련해서도 잘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42번입니다. 앞에 영상과 좀 비슷하네요. 항타기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온다. 무너짐 방지 방법과 관련된 다음 3가지 조건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기재하시오. 자, 상단 하단의 고정 방법, 연약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 조치사항,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이 내용을 보니까 앞에 41번과 유사한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209조 좀 전에 살펴봤던 무너짐 방지에서 이러한 각각 상황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적으라고 좀 더 간편하게 답을 쓰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령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시죠.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 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관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두 번째,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세 번째, 말뚝 또는 세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 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3번 보시죠. 43번은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게차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지게차 방호장치 5가지. 자, 간단한 내용들이죠.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안전벨트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전조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후미등이 있고, 네 번째는 백레스트, 다섯 번째는 헤드가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43번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4번 보시겠습니다. 44번 영상 내용은 작업자 A는 지게차를 운반하여 자재를 싣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실려있는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밧줄로 묶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작업자 A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화물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던 작업자 B와 충돌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험 요인 3가지. 첫 번째는 화물 적재 시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가 미확보되어 있다. 운전자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화물 이동을 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화물의 낙하 예방을 위한 로프 고정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하였다. 로프 고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밧줄로 묶지 않은 상태라고 했고, 다음 세 번째는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화물을 적재했다. 예, 균형을 충분히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게차 이동 경로 및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 통제를 미실시했다. 예, 직접적인 지게차 운전자 외 다른 작업자는 절대 차량 반경 내 이동 경로 내에서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통행을 하셔도 안 됩니다. 자, 45번은 고소작업대 작업 시 진행 중이다. 고소작업대의 바퀴는 쐐기나 아웃트리거로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는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설치 시 사업자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법령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에 있네요. 법령 바로 보시죠. 첫 번째는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안전율은 5 이상 되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음 세 번째는 권과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네 번째는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해서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다섯 번째는 작업대의 전격 하중 안전율 5 이상을 표시를 할 것. 여섯 번째는 작업대의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과상승 방지 장치는 여기에 이렇게 길쭉하게 막대 같은 것이 네 모퉁이 사각의 네 가지 방향에 꽂아 주셔야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7번은 조작 바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 표시를 유지할 것.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법령 내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46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일링 현상입니다. 보일링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보일링 현상의 정의 그리고 방지 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보일링 현상과 다음 문제 47번에서 살펴볼 히빙 현상은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단골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일링 현상의 정의입니다. 자, 정의 부분은 사질지반, 모래지반에서 흙막이 벽의 배면, 지하 수위와 굴착저면 간의 수위 차이로 인해서 굴착저면을 통하여 모래와 물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모래 액상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질지반 굴착 시 흙막이 벽 배면의 지하 수위가 굴착면보다 높을 때 수위 차이로 인해서 흙과 물이 함께 끓어오르는 것처럼 분출되는 현상이 바로 보일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두 가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수 흐름을 변경시켜 주시거나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필답형에 151번의 보일링 방지 대책 5가지라고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 이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작업형에서는 간단하게 지지흙, 암기법 지지흙으로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151번도 맞는 답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답안도 맞는 답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암기하실 수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번 보일링 현상 학습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47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47번. 47번은 히빙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히빙 현상의 정의, 히빙 현상의 방지 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히빙 현상도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죠. 히빙 현상은 연약한 점토 지반을 굴착할 때입니다. 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할 때 배면의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 이하의 지반 지지력보다 크게 되어서 배면 지반은 침하되고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히빙 현상은 점성토 지반의 토사 중량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다라고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현상 방지 대책 보시죠. 현상 방지 대책은 첫 번째 지하 수위를 역시 저하시켜 주시고 웰 포인트 공법을 병행해 주시고 그리고 흙막이 벽을 깊게 하셔서 암기법은 지웰흙이 되겠습니다. 지웰흙 기억해 주시고 이 히빙 현상은 히빙 현상 방지 대책 5가지 필답형 152번 문제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표현이 좀 난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작업형에서 간단하게 지웰흙으로 수정을 해봤고요. 필답형에도 지웰흙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번 문제 풀 때도 지웰흙으로 좀 더 편하게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8번 문제 보시죠. 48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작업자가 지하 밀폐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하고 있다.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장 필요 조도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장 필요 조도 얼마 이상이죠? 몇 럭스 이상이죠? 그렇죠. 정답은 150 럭스 이상입니다. 자, 추가로
근로자 상시 작업 장소 조도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입니다. 초정밀 작업. 그리고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이고요. 그리고 보통 작업, 방금 살펴본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이고, 그 외 일상생활이나 그런 경우, 조금 편안한 작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상생활에선 75럭스 이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초정밀 작업 750럭스 이상, 그리고 정밀 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그 외 작업 75럭스 이상, 이렇게 조도 작업도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함께 건설 일반 두 번째 시간으로 34번부터 48번까지 15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